제목 진주의 눈빛. 새벽 5시 반. 박선아 씨의 하루는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고시원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몸짓으로 좁은 방을 나서 덜컹거리는 지하철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그녀의 정신은 오롯이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됩니다. 목적지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럭셔리한 오피스텔 상가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과 자신과는 상관없는 거대한 광고판들을 무심코 바라보며 선아는 가끔 자신이 이 도시의 거대한 기계 속 작은 부품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카페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블링블링한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 노트북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통화하는 비즈니스맨들, 셀카봉을 들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까지 각자의 세계에 몰두한 채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사이를 오가는 선아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묘한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 들어온 초보 바리스타가 주문을 헷갈려 손님의 얼굴이 찌푸려지는 순간 재빨리 눈치를 채고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잔뜩 쌓인 컵받침들을 일일이 가지런히 정돈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테이블 다리 부분에 묻은 끈적임을 조용히 닦아내는 등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일들에도 그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카페의 매니저나 동료들은 선아의 성실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꼼꼼함은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러운 공기 같아서 그 누구도 그녀의 수고로움을 특별히 언급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어딘가 무심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속에서 한쪽 구석의 테이블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쨍그랑.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아이스 초코가 바닥으로 쏟아졌고 스케치북과 크레용 그리고 연필이 담긴 필통까지 초코 범벅이 된 채 나뒹굴었습니다. 아이는 크게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바닥의 참사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주위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피하는 시선뿐이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들어 상황을 찍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매장 음악 소리에 묻혀 아이의 작은 탄식은 금세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가 치우겠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 테이블에서 아침부터 책을 읽던 한 남자가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재계에서는 이현수 대표로 알려진 IT 거물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는 것을 본 순간 선아는 망설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빨리 대형 휴지 롤과 깨끗한 걸레를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끌벅적한 카페 안에서 아무도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아의 시야에는 오직 곤란에 빠진 아이만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선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차가운 바닥에 스스럼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끈적이는 초코 얼룩이 잔뜩 묻은 스케치북을 들어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색색의 크레용과 연필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금세 초코 범벅이 되고 유니폼에도 얼룩이 묻었지만 선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우와, 그림. 정말 잘 그린다. 라며 아이의 그림을 칭찬하며 불안해하던 아이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바닥에 초코 얼룩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아이에게는 다시 따뜻한 핫초코 한 잔을 새로 만들어 건네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선아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한 순수한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이현수 대표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오직 선아만이 온몸으로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사람을 읽는 직업에 종사해 오면서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선아와 같은 순수하고 깊은 울림을 가진 이는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돕는 행동에 어떠한 계산이나 꿍꿍이도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진정한 빛을 그는 선아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현수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조용히 선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쉬러 온 듯한 분위기였기에 선아는 그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위협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 테이블 위에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현수 대표는 온화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류의 질문은 주로 항의나 불편 사항을 전달할 때 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손님. 혹시 불편하신 점이라도? 선아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물었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지갑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선아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 같은 것이 엿보였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주포텐셜라이즈 이현수 대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국내 IT 스타트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에 선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명함을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지금 이 카페에서 일할 분이 아닌 것 같네요. 이 대표의 다음 말은 선아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도시에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잠재력은 묻히기 아까워요. 저는 평생을 사람을 투자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화려한 경력 대신 그 사람만이 가진 마음의 그릇과 맑은 눈빛이 지닌 힘을 믿어왔죠. 그는 방금 선아가 아이에게 베푼 선행을 회상하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다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방금 선아 씨가 보여준 그 진심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 그 작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손에 흙 한 줌 묻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무릎을 꿇던 그 모습, 그건 계산된 친절이나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죠. 저에게는 지금 당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현수 대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기대를 담은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선아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칭찬에 당황했고 거대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요? 손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의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요. 선아는 더듬거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강조하며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수 대표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그 어떤 스펙 좋은 인재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진정한 빛을 선아 씨에게서 보았습니다. 저는 선아 씨에게 감히 포텐셜을 발견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귀한 마음. 그것이 선아 씨가 가진 가장 큰 재능입니다. 그의 말은 선아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마지막으로 살짝 미소 지으며
명함 뒷면에 손으로 쓴 연락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오후 이 번호로 편한 시간에 연락주세요. 선아 씨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어딘가 선아를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현수 대표의 명함을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 아이의 핫초코를 닦아주던 끈적한 손바닥 감각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명함의 촉감과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만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카페의 소음 속에서 명함 한 장이 던진 파장은 선아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가져온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기회. 복잡한 도시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하지만 설레는 예감이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현수 대표가 사라진 카페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수 대표가 카페 문을 나서고 몇 분이 흘렀을까요? 선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쥐어있는 명함 한 장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포텐셜라이즈 이현수 대표. 그녀는 국내 IT 업계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이현수 대표의 이름과 그의 회사가 스타트업 업계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단지 아이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포텐셜을 운운하며 연락을 달라고 하다니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선아 씨, 뭐해? 저기 진동벨 다 울리는데. 동료 바리스타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아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미안. 서둘러 진동벨이 울리는 커피를 내주고 다음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기계적으로 일을 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현수 대표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 카페에서 일할 뿐이 아닌 것 같네요. 당신의 잠재력은 무치게 아까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 진정한 빛을 선아 씨에게서 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었습니다. 늘 성실하다, 착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녀가 뭔가 특별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말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은 늘 평범하고 미천하다는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죠. 명함에 손으로 적힌 연락처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장난 전화는 아닐까? 아니면 무슨 종교 권유라도 하려는 걸까? 수많은 의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현수 대표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그의 표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내내 선아의 손은 덩달아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늘 꼼꼼하던 그녀의 실수가 잦아졌고 계산도 몇 번이나 다시 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치우던 쓰레기도 닦아내던 얼룩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 끔찍한 고시원과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고단한 카페 알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기대감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퇴근 후에도 명함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고시원방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털썩 앉았을 때 그녀의 손은 어느새 명함을 든 채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와 이름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연락해도 될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만약 별것 아니라면 괜한 기대를 했다는 실망감이 너무 클 텐데. 밤은 깊어지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생활 소음 속에서 선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독립하려다가도 실패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려다가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에 번번이 포기해왔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현수 대표는 자신에게 정말로 다른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과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을 가둔 익숙한 틀이었다는 생각. 그 두 가지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선아의 눈에 방 한쪽 벽에 붙여놓은 성공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는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어 붙여놓은 두려워 말고 한 발짝 덜하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얻기 위해 써놓았던 문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미한 결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지금의 고단한 삶에서 더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본 진심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선아는 드디어 손가락을 움직여 명함에 적힌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오늘 카페에서 만나 뵙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편한 시간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선아의 손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미약하지만 강렬한 파도를 일으킨 작은 메시지가 무심한 도시의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 속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귓가에는 이현수 대표의 단호하고도 신비로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과연 답장이 올까?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흐르고 아직 여명이 채 밝아오기도 전 선아의 스마트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잠 못 이루던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현수 대표로부터 온 답장이었습니다. 포텐셜라이즈 이현수 대표 박선아 씨,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비서실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포텐셜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투자하고 싶은 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짧고 간결했지만 선아의 불안감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확신에 찬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좋은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에서는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선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 대신 묘한 설렘과 다부진 결의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소와 다른 복장을 하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어색하지만 가장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강남역에 내렸지만 목적지는 항상 발걸음을 재촉하던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뚝 솟아있는 포텐셜라이즈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은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로비, 오고 가는 세련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어젯밤의 다짐을 되새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현수 대표님이 나의 가능성을 보셨다고 했어. 두려워 말고 한 발짝 더.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이현수 대표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넓고 웅장했습니다. 커다란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세상의 정상에 선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따뜻한 미소로 선아를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아 씨.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웠죠? 오늘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는 직접 내린 향긋한 차 한 잔을 선아에게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텐셜라이즈라는 회사가 이름 그대로 사람들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기술을 만드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아 씨, 저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적인 통찰력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요. 그는 눈빛에서 강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박선아 씨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선아 씨는 스펙이나 학벌로 측정할 수 없는 바로 그 인간적인 통찰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선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보는 듯 했으나 동시에 무한한 격려와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선아 씨, 저는 당신에게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감 능력과 진심이라는 재능을 보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빛나는 진주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당신의 고귀한 마음. 저는 이 포텐셜라이즈에서 당신의 잠재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상상도 못할 특별 프로젝트 팀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별 프로젝트 팀이라니. 난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이런 번듯한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선아 씨는 지금 당장 IT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고유의 재능,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저는 그 힘이 우리의 기술과 만나면 이 세상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현수 대표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잃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선아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현수 대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용기가 엿보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질문 속에는 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선아 씨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물론입니다, 박선아 씨. 당신은 해낼 겁니다. 이현수 대표의 확신에 찬 미소와 함께 선아의 포텐셜라이즈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었고 며칠 후 선아는 새로운 아이디 카드와 노트북을 손에 들고 거대한 포텐셜라이즈 빌딩의 자동문을 통과했습니다. 카페 유니폼 대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오피스 룩을 입고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다른 낯선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아에게 배정된 곳은 일반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퓨처의 퓨처 랩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현수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특별 프로젝트 팀의 보금자리였죠. 팀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인재들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 지식으로 무장한 소위 천재들이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복잡한 코드를 논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그들의 대화는 선아에게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카페에서 시킨 적 없는 아메리카노가 나올까? 바 긴장했던 지난날과는 차원이 다른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팀의 막내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눈앞의 수많은 폴더와 프로그램 아이콘들은 마치 복잡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엑셀 함수조차 버거웠던 그녀에게 개발 언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태블릿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지만 선아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함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팀 리더인 김 팀장은 선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아 씨, 당분간은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만드는 것들을 지켜보고 어떤 기술이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불편함과 니즈가 있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느껴지는 바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설명해 줄 테니 기술을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주세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선아는 매일 팀원들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앱이나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 프로그램 등을 끈기 있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적인 작동 방식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치 카페에서 손님들의 표정과 행동을 읽어내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팀원들이 개발한 신규 기능 시연 중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여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는 기능이었죠. 대부분의 팀원들은 완벽하다며 감탄했지만 선아는 달랐습니다. 팀장님, 저 그런데 이 기능 조금 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니요? 저희 AI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답변을 도출하고 감성적인 표현까지 학습시켰는데요. 김 팀장이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AI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만 실제로는 슬픈 친구에게 먼저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어봐 주는 게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답을 주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어주고 공감하는 한마디요. AI가 항상 답을 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팀원들은 일순간 침묵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지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선아의 말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였지만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가장 본질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에서 선아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한마디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선아의 말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인간적인 통찰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선아의 스펙 없음이 오히려 기술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선아의 의견은 즉시 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AI의 단순한 감정 분석을 넘어선 인간적인 공감 기능 개발이라는 새로운 과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잡한 코드를 읽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는 이미 이 거대한 기술의 숲에서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잠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통찰력은 퓨처랩 프로젝트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AI가 항상 답을 주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데라는 한마디는 기술의 정점에 있던 팀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잃어버렸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은 선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사용자 감지 기능을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감정이입과 침묵을 통한 공감 기능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슬픔을 감지했을 때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위로를 던지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가장 손길이나 따뜻한 침묵을 유지하며 그저 함께 있어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이과적 사고에 익숙한 팀원들이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라며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페 경험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계산대 앞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제가 섣불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는 대신 조용히 물 한 잔을 내어주면 오히려 더 감사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선아의 이 같은 설명은 사용자, 경험 UX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점차 힘을 얻었습니다. 이현수 대표 또한 선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덕분에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인간적인 깊이와 따뜻함을 더해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어느 날 팀은 인공지능 앱의 초기 베타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사용자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미적지근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용자층에서는 너무 똑똑해서 부담스럽다, 차가운 기계 같다, 답정너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 같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고심하는 가운데 선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AI가 말하는 방식에 작은 변화를 줘볼 수 있을까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요즘 친구들은 SNS에서 줄임말이나 은어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물론 표준어를 쓰는 게 맞겠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격식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딱딱한 존댓말보다는 상황에 따라 아주 살짝 어미를 바꾸는 식으로요. 또 제가 카페에서 손님들과 대화할 때처럼 짧은 유머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요. 팀원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이 최고의 답변을 만드는 데만 몰두했지, 사용자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이야기는 그들이 놓치고 있던, 그러나 사용자들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감성적 연결에 대한 지점이었습니다. 이현수 대표는 선아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대답하는 법은 알지만 대화하는 법을 잊고 있었죠. 선아 씨의 의견은 기술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선아 효과라고 불러도 되겠군요. 그의 칭찬에 선아의 얼굴은 밝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선아의 제안은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팀은 선아의 주도하에 감성대화 패턴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기술 지식은 부족했지만 타고난 공감 능력과 뛰어난 관찰력으로 실제 사용자들의 언어, 습관, 감정 표현 방식, 비언어적 소통 방식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AI 학습 데이터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통찰 덕분에 인공지능 앱은 놀랍도록 인간적인 느낌을 주기 시작했고 베타 테스트 사용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AI가 마치 진짜 내 친구 같다, 차가운 기계인 줄 알았는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팀원들은 선아를 단순한 비전문가가 아닌 자신들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는 인간미 전문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선아 씨,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요? 라며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이현수 대표의 특별 프로젝트 팀에 단순히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팀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기술의 미래를 인간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잠재력이 이제 거대한 나무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아의 통찰력과 팀원들의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된 인공지능 앱 마인드 브리지는 대중에게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AI들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것에 그쳤다면 마인드 브릿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사용자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소소한 고민을 들어주며 때로는 사용자의 감정을 읽어 적절한 침묵으로 공감하는 기능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최첨단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선아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던 덕분이었죠. 출시 며칠 만에 수백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언론은 연일 마음을 연결하는 AI 기술과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라며 마인드 브릿지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AI가 너무나 인간적이라 가끔 소름 돋는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이 AI에게는 이야기하게 된다.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진짜 친구 같다는 사용자들의 평가는 이 앱이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닌 현대사회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인드 브릿지의 성공은 이현수 대표에게 수많은 찬사를 안겨주었지만 그는 모든 공을 퓨처랩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아의 공헌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강조했습니다. 출시 기념 기자회견이 열리던 날 이현수 대표는 예정에 없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인드 브릿지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박선아 이사입니다. 선아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외부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기업의 이사진 명단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수 대표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선아 이사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 빌딩 1층 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했던 분입니다. 저희는 박 이사의 학력이나 경력 대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통찰력과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았고 그녀를 저희 팀의 핵심 멤버로 영입했습니다. 마인드 브릿지의 인간적인 소통 방식은 오롯이 박 이사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박선아 씨를 휴먼 인사이트 부문 이사로 공식 임명하고 그녀의 고유한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현수 대표의 발표에 선아는 물론 팀원들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단상에 선 선아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홀로 고민하던 그녀가 이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아는 단숨에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페 알바생에서 IT 기업 이사로 인간미로 성공한 여성 리더 등의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인터뷰 제의를 받았고 때로는 운이 좋았다, 스펙을 무시한 인사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진심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선아는 마인드 브릿지의 다음 단계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AI가 단순히 공감하는 것을 넘어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고 육아에 지친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에게 따뜻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AI는 기술의 차가움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고층 빌딩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복잡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선아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유니폼은 정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릎 꿇고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던 카페 알바생 박선아의 진심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진주처럼 그녀는 이 각박한 도시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따뜻한 빛을 발하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